있거든요. 바로 시작하시겠어요? 아니면 네, 그냥 시작하시죠. 제가 아이분은 연락할 텐데. 네. 네, 임동사님 진행하시면 시작하시면 돼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11월 25일 직장갑질 119와 공공상생연대 기금에서 같이 진행한 국가가 버린 사람들 코로나19 300일 인천공항 하청 노동 보고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는요, 앞서 말씀드린 직장갑질 119와 공공상생연대 기금에서 올해 이제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감염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로 300일간 인천국제공항에서 일하는 파견 하청 노동자들이 어떻게 근로조건이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근로조건 변화 속에서 어떠한 정부의 지원 대책이 도움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변화된 근로조건 속에서 또 어떻게 삶을 이어나가고 있는지, 그런 현장의 모습들을 담기 위해서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약 10일간 9명의 노동자들, 특히 이제 하청, 이제 파견, 이제 불안정 노동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 보고서 발표회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요. 직장갑질 119 대표인 권두석 변호사님의 여는 말씀을 시작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듣고 공식적인 발표의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식으로 식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권두수입니다. 오늘 많은 기자분들이 오시지 못했는데요. 아마 못 오셨더라도 저희들 유튜브 생중계를 보시고 또 저희들이 낸 보도자료와 또 보고서를 보시고 이 이야기를 많이 알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직장갑질 119는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이후부터 코로나19 때문에 직장에서 일을 하던 노동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서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직장인들의 삶의 변화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고 3개월에 한 번씩 그 결과를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내용을 아마 이미 보도가 됐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노동자들 중에서도 열악한 위치에 있는 파견 용역 그런 간접 고용 노동자들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노동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 프리랜서 이른바 특수고용 노동자들, 또 같은 노동자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 일한다는 이유로 각종 노동법에 적용이 배제되어 있는 그런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가장 큰 소득 감소를 겪었고 그 차이가 7배 이상의 어떤 실직이나 이런 경험들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세 분의 연구진들이 발표하신 이 보고서는 그런 통계와는 좀 다른 측면에서 그 통계에서 나타났던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제 겪었던 그런 어려움을 10명의 노동자를 심층 면접을 통해서 확인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그 어떤 실체 모습을 우리가 이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직장갑질 119가 지속적으로 정부의
요구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이 보고서에서도 그 이제 내용이 드러나 있는데요. 정부의 어떤 대책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핵심적인 대책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고용유지 지원금을 이제 지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휴업수당, 그러니까 사용자 지급해야 되는 휴업수당이 이제 70%로 되어 있죠. 그 70%에 이제 90%까지 그 임금의 이제 어떻게 보면 64%를 정부가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사용자한테 줘서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 정책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인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이런 파견 용역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파견 용역 업체가 수시로 인원이 이제 들고 나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짧고요. 그래서 이 고용유지 지원금의 적용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적용을 못 받고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 요건을 완화해서 이 파견 용역 노동자들의 어떤 실제 상황에 맞게 조건을 설정해서 지급해야 된다라고 연초부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고 그런 문제가 오늘 보고서에서도 자세히 이렇게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보고서가 많이 알려져서 정말 답을 하지 않고 있는 현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연구 결과 발표를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두석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보통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대부분 지급될 수 있는 이런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정부 그 고용을 어떻게 유지하기 위한 그런 고용 정책들의 빈자가 있는 것이 이제 인천국장 저희가 이제 인터뷰한 그 면접자들의 사례였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조사하면서 정말로 이제 그 공항이라는 특수성 그리고 파견 회사, 그 용역 회사라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더욱 더 보호받지 못하고 열악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노동 현장에 대해서 이제 목도하게 된 그런 경험이 되었는데요. 이런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우리 공항노동법률사무소에서 이렇게 재직하고 계시는 민영기 노무사님께서 현장의 목소리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공항노동법률상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영기 노무사라고 합니다. 앞에 그 이메인 노무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현장에서 실제 상담 사례나 이런 것들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항노동법률상담소는 사실 작년 19년 3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소를 할 당시만 해도 정규직 전환 과정 중에 있고 해서 그런 이슈,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이슈라든지 혹은 영종도 내에서 많이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들에 대해서 상담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올해 1월부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는 이 코로나 관련 상담도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 4월에 사실 제일 상담이 많았었던 것 같고요. 상담의 주된 내용은 공고사직 회사에서는 공고사직하고 무급휴직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하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상담이 주로 많았고요. 사실상 그런 상담이 오면 상담자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나 이렇게 딱 사실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선택지 다 어떻게 보면 사업주 편의적인 입장에서 제시된 선택지이고 노동자의 선택권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이 되지 않은 채 그 두 가지 선택지로만 범위가 좁혀진다는 것은 대단히 사용자 편의주의적인 관점에서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한다고 하면 사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서 휴업수당이 지급이 돼야 되지만
그런 사업주의 의무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런 책임을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위험의 책임을 그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 4월에 뭐 하루에 6건, 7건씩도 들어왔던 코로나 상담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코로나 상담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인천공항 사례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업장에서도 없는 수준이고요. 다만 있어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요식업종에 근무하시는 노동자분들이 나는 야간에 이제 24시간 영업하는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인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9시 이후에는 본인의 할 일이 없다고 사장님이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니? 약간 그 인천공항하고는 좀 거리가 떨어진 코로나 상담만 간혹가다 그것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 코로나 상담은 없는 상황인데 실제로도 없을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3, 4월에 많았던 그 권고사직과 무급휴직 중에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런 상담을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 아마 권고사직을 선택하셔서 권고사직이 사직이기 때문에 자발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이 인천공항 그리고 영종도를 떠나시게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공항상담소의 상담 내역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사업장 같은 경우는 KO라든지 ACS 그리고 이스타항공 이런 사업장 같은 경우는 해고 이슈가 문제가 되지만 그 외에 미조직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해고 상담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고 상담이 없다는 것도 사실 이미 많은 노동자분들이 권고사직을 선택하시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현실적인 선택이시겠지만 선택을 하시고 이미 사업장을 많이 떠나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렇게 그 권고사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정부의 정책은 어땠냐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그리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런 것들이 발표될 때마다 거기에 대한 상담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분들이 이거 나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렇게 여쭤보시는 상담이 많았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저희가 확인하는 게 혹시 직고용이시냐 이런 걸 사실 많이 확인을 했었던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일단 사업장 규모가 50인 이하여야 되고요. 물론 영세 사업장일수록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랬다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사업장 규모를 만족하기도 쉽지 않거니와 그리고 파견 용역업체에서 근무하시는 노동자분들은 더더욱 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나 고용유지지원제도의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본인이 실제로 하시는 업무는 항공기 취급업이지만 그 파견이나 용역업체는 인력공급업체 이런 것들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지원 대상의 요건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그 고용유지지원제도 같은 경우는 지원 받은 다음에 한 달까지 지원 후에 지원이 끝난 다음에 30일까지는 인위적인 고용 감축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인력 파견업체 같은 경우는 입퇴사가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요건을 도저히 맞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가 이 고용유지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거 신청 자체를 꺼리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더 큰 문제점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같은 경우는 사업주만 지금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용유지지원 제도라는 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동자를 위한 제도잖아요.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용의 한 축인 노동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신청을 강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요건이 우리 사업장은 예를 들어서 요건이 되고 내가 직고용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끝까지 우리 사업장은 그거 신청 안 할 거야. 혹은 너 그렇게 하고 싶으면 공고사직을 해.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게 되면 끝까지 고집을 피우게 되면 노동자로서는
고용유지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런 것들이 제일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개선한다고 하면 노동자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 사업체의 그 업무, 그러니까 사업 종류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 노동자가 하고 있는 일이 항공기 취급업인지 혹은 기내식에 관련된 일인지 이런 실제 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판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해결 상담을 하면서 조금 이런 방향으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4월 7일 날 인천공항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취임하시고 바로 이제 인천공항에 방문하셨을 때는 정규직 전환이라는 쟁점을 가지고 방문을 하셨던 거고, 취임 이후에 두 번째 방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상담소도 그렇고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많이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방문을 해서 이 인천공항에 불어닥치고 있는 이 고용 위기에 대해서도 어떠한 해법이라든지 어떠한 해결책, 제도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인데요. 실상은 와서 보니까 그 인천공항에서 고생해 주시는 방역 요원분들, 검역 요원분들 격려 차원에서 오신 것이고, 실제 인천공항 영종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고용 위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고서의 제목처럼 사실 인천공항 영종도에서 근무하시는 이 공항산업과 관련된 인원들이 많게는 7만,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5, 6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고용위기가 불어닥치고 있고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소홀한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공항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상황이 조금 코로나 상황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해외 유럽이나 미국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면 비행기는 결국 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코로나 청정 국가, 청정 지역이 된다고 하더라도 해외 사례가 계속 발생이 된다고 하면 공항은 그때까지는 계속 이제 고용위기가 지속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수하고 공항 지역의 그 고용위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고려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그 고용노동부에서 그 인천광역시 중구에 대한 고용위기 지역도 결국 신청을 반려해서 그러니까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가 있는 중구가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노동자들의 고용위기를 다소나마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권고사직이나 무급휴직을 종용받고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근로조건이 변화되고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사용자 편의주의적인 현행 그 고용유지제도 그리고 긴급고용안정지원제도에 의해서 부재를 받지 못하는 그런 공항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서 민영규 노무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더하여 직접 상담하신 사례를 바탕으로 이게 근로조건이 어떻게든 국내의 상황이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항의 특성상 세계적인 코로나의 영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지속적인 고용에 대한 불안까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우리 현장의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어서 한국노동사 이번 연구 보고서의 작성을 주도해주신 우리 한국노동사연구소의 정경은 박사님의 그 연구 보고 결과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정경은이라고 합니다. 이번 조사는 우리 민영규 노무사님하고 이메인 노무사님하고 같이 작업을 했고, 이 보고서 작업하는데 이제 기본적인 이제 정보도 많이 보내주신 직장협실1과 공공상생연대기금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이 보고서는 올해 2020년 이제 1월 20일 국내에서 최초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에 사실 항공업은 가장 그 타격을 많이 받은 그런 조건에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특히 이제 나중에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지난 1월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항공 편수가 1,300만
편이라면 그 중에 770만 편이 인천공항에서 해당이 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해외여행을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이 가는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대부분 인천공항을 뭐 그래도 간헐적으로든 뭐 1년에 한두 번씩은 또 이제 여행 때문에 휴가 때문에 가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인천공항과 요 몇 년 동안 인천공항과 관련돼서는 인천공항 간접 고용 노동자들 혹은 이제 그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이제 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 때문에 이게 공정성을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니 보수 언론이 그렇게 십자포화를 맞은 이제 그런 영역인데 문제는 이제 인천공항에서 일한 노동자들 중에서는 인천공항 공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 않은 뭐 대한항공이라던가 아니면 그 여러 가지 뭐 면세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업체들에 소속된 노동자들이 직접 공개 노동자들도 있지만은 또 이제 간접 고용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태를 저희가 확인했다는 게 좀 많은 이 보고서의 좀 강점이라고 보고요.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는 기존에 몇 번 이제 보도자료나 혹은 또 발표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노동조합 조합원이 아닌 이런 분들을 이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었다는 점이 좀 다행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저희가 조사를 한 거는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10월 28일, 10월 30일, 그다음에 11월 5일, 11월 19일 날 이제 한 9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제가 인천공항과 관련돼서는 지금 조사 개요 지금 제가 9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실제로 인천공항이 코로나 발생 이후 공항의 운영 현황과 고용 현황 이건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사용해서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면접 조사 결과는 이 파견 노동자들이 유급휴직과 무급휴직, 권고사직 실태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이걸 좀 봤고 그다음에 정부의 각종 이제 지원 대책이 이 노동자들이 과연 혜택을 받았는지 이런 내용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은 인천공항의 이제 대략적인 이제 운영 현황이 어떤지를 보기 위해서 작업을 한 건데 일단 항공정보 포털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11페이지에 제가 많이 좀 설명을 해놨는데 12페이지에 보시면은 여기 벌써 1월에 나온 거죠. 거의 전체 우리나라 공항 이건 뭐 김해공항, 뭐 김포공항 다 포함한 수치입니다. 한 1,300만 공급석 좌석이 1,300만 석이었는데 1월에 그 중에 이제 인천공항이 한 770석 정도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공항을 보면은 공급 좌석이나 운항 편수, 여객 인원수, 그다음에 화물 톤수를 볼 때 화물 톤수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기존에 승객들을 나르던 비행기를 이제 화물 바꿔서 작업 비행기를 운항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었고 실제로 저희가 면접 조사를 한 걸 보니까 화물 쪽 물류를 담당하는 노동자를 가족으로든 그런 면접 대상자는 전혀 업무가 줄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객 인원수를 볼 때 이제 인천공항이 이제 620만 거의 630만 명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뭐 18만, 21만, 23만, 뭐 지금 현재 19만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1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비하면은 거의 3.1% 수준으로 떨어지는 상태고 운항 편수는 26.6%, 그다음에 공급 좌석은 10%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비행기가 날지 않게 되면서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보고서 13페이지 보시면은 인천공항 공사가 자기들과 계약 관계가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인력근무 그리고 이제 유급휴직, 무급휴직, 희망퇴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봤습니다. 5월 말 기준으로 볼 때 항공사 76개 항공사 중에서 희망퇴직이 진행된 곳은 적어도 없었습니다. 물론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면세 상업시설, 그다음에 지상조업, 호텔, 카지노, 물류업을 보면은 특히 이제 지상조업이 가장 심각하죠. 이미 60.7% 정도가 유급휴직이든가 혹은 무급휴직이든가 이미 이제 희망퇴직
혹은 여기선 저희들이 면접 조사한 거에 따르면 주로 권고사직이라고 봐야 되겠죠. 별도로 이제 그 희망퇴직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는 뭐 6개월 지임금을 더 준다던가 뭐 이런 얘기들이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게 아니라 실업급여는 받게 해주겠다 이런 뜻으로 나간 거기 때문에 사실상은 권고사직에 좀 가깝다고 봐야 되겠고 12,600명 중에서 이미 1,849명이 희망퇴직으로 나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물류업 103개사 정도가 있는데 여긴 도대체 뭐 무급휴직이니 유급휴직이니 이런 조사 자체를 이제 인천공항공사에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인천공항공사가 아닌 아다시피 뭐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시아나항공이라든가 거기 인천공항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그 업체들이 인력 파견 용역업체를 통해서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실태를 최대한 이제 그 살펴보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 면접조사 결과를 보시면은 일단 저희가 9명 정도 했는데 그 노동조합 조합원인 분은 4분이고 5분은 조합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을 볼 때 여성은 4명, 그다음에 남성이 4명이고 연령대는 다양하게 구성을 했어요. 20대 후반도 있고 50대 후반까지 다양하게 있고 한 그 대부분 뭐 맞벌이는 한 번 정도고 한 9분 중에 한 6분 정도는 이제 그 외벌이입니다. 그리고 파트 운반 업무가 한 분 계시고 면세점에서 판매직으로 계시는 분, 그다음에 세금 환급 업무, 그리고 이제 입국 불어 외국인 송환 대기실이 있는데 여기는 그 국내에 입국하려는 사람들 중에 이제 법무부의 결정으로 이 사람은 입국시키면 안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린 경우에 이분들이 입국을 못하고 일종의 그 대기실에서 며칠이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기다리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가 송환 대기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물류센터가 거기 인천공항 근처에 있죠. 물류센터가 롯데 면세점이라든가 등등 물류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도 이제 그 비행기를 타러 가기 전에 보면 일단 그 수화물을 이제 그 러기지를 이제 그 비행기에 따로 이제 그 수속을 밟잖아요. 체크인할 때 그때 그 수화물 서비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내식 케이터링이 한 2분 정도가 있었는데 이 중에 그 노동조합 조합원이 아닌 분들은 이제 그 세금 환급 업무, 그리고 또 물류센터 원사품 정리하시는 분, 그다음에 수화물 서비스, 기내식 케이터링 업무를 하시는 이런 분들이었다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 16페이지 가면 이분들이 소속된 업체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여쭤봤을 때 이제 면세점 같은 경우는 아예 글로벌 판매사 소속 직원들이고, 물론 이분들이 호텔 신라라던가 롯데 면세점으로부터는 감정노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지침을 받지만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파견 용역업체하고는 약간 좀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파트 운반, 세금 환급, 송환 대기, 물류센터, 면세품, 수화물 서비스, 기내식 케이터링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기가 소속된 기업의 전체 직원 수가 몇 명인지 전혀 알 수가 없고, 어떤 데는 뭐 10,000명이기도 하고 어떤 데는 5,000명이기도 한데 정확하게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죠. 다만 본인이 소속된 부서라던가 팀, 그 인원 정도만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수화물 서비스 같은 경우는 글로벌 용역업체였다고 봐야 되고, 원래 여기는 대한항공 소속이었다가 이제 그 이쪽으로 매각을 한 거죠. 대한항공 자회사 소속이었다가 이쪽으로 매각을 한 거고, 기내식 케이터링 같은 경우도 기내식 센터가 있습니다. 대한항공 기내식 센터 최근에 이제 매각을 했는데 이쪽 업무를 이제 글로벌 용역업체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 카트 운반이라던가 송환 대기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원청업체가 인천공항공사이거나 법무부인 사례입니다. 카트 운반 업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천공항공사가 이제 그 광고대행사에게 업무를 위탁을 한 거고, 광고대행사가 또 별도의 회사, 아마 이 그 광고대행사의 그 자회사이거나 또 계열사 혹은 뭐 하청업체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뭐 다단계 한 뭐 몇 단계를 거쳐서 간접 고용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몇 년 동안 이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송환 대기실에서 일하시는 분은 실제로
법무부가 그 송환대기실 임대료를 내고 있고 업무를 이제 국토교통부조차 최근에 이거는 법무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게 맞다고 얘기할 정도로 정부에서도 그 입장이 있습니다만 법무부에서는 이제 송환대기실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본인들이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그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분들도 그 상시 고용 업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면접 조사를 해본 결과로는 이제 세금 환급 업무가 됐든 혹은 뭐 기내식 케이터링 업무가 됐든 간에 다 상시 지속 업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천공항공사나 정부하고 간접 고용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같이 인천공항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대기업들조차도 이제 사실 전혀 외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보면 이제 이들의 노동 조건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일단은 표의 2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뭐 연차 소진을 한 곳이 이제 카트 운반이라던가 세금 환급, 면세점 판매직은 여기가 노동조합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 절대 이거 함부로 합의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연차 소진을 안 한 거고 나머지는 다 사실은 이제 그 연차 소진을 하게 된 거고 심지어 무급휴직하면서도 이걸 연차로 나중에 그 소진한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급휴직이나 휴업을 한 경우가 면세점하고 카트 운반은 있는데 면세점 판매직 같은 경우는 특별고용 지원 업종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참 그 이미 한 6월 이때쯤 많이 이제 언론지상에 나왔습니다만은 똑같이 면세점에서 판매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업종이 면세점업으로 되어 있으면 지원이 되고 도소매업으로 되어 있으면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이해가 안 되는 상황 때문에 그 서비스연맹이라던가 이런 데서 항의 집회를 했던 것으로 이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트 운반을 하신 업무는 여기 이제 그 복수노조 상황인데 사업주가 민주노총을 탈퇴하면은 유급휴직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그 논란이 있는 그런 사업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금 환급 업무, 송환 대기실, 물류센터, 수화물 서비스, 기내식 케이터링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그 고용유지 지원금과는 거리가 먼데 이미 이제 그 권고사직이 시작된 데들이 벌써 꽤 있는 거죠. 2월, 3월, 4월 등등은 대부분 이제 권고사직이 되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고용유지 지원금은 해고를 안 시키는 조건으로 유급휴직을 하라는 그런 의미였었는데 해당이 이미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대부분 인력 파견업체, 용역업체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알지도 못하는 저기 어디 다른 데 파견돼가 있는 분들이 이제 그만두고 나간다던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전혀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기내식 케이터링이나 이제 수화물 서비스를 담당하는 그 글로벌 용역 업체들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글로벌 용역 업체들은 국내에서 유한 회사로 있기 때문에 전혀 기업의 경영 상태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매출액의 50% 이상이 항공기 취급업이라던가 이런 걸 전혀 공개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당도 안 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을 중심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주는 게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 바로 드러낸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무급휴직을 한 곳이 이제 벌써 꽤 있었죠. 뭐 2월 수화물 서비스는 2월부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기내식 케이터링 뭐 3월부터, 그 다음에 물류센터 4월부터인데, 이분들이 또 문제가 그 대부분 무급휴직을 물론 그 기내식 케이터링처럼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무급휴직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게 그 면접조사에서 나타난 사실입니다. 권고사직을 강요당하고 있고 연차 이런 것도 또 강요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24페이지, 25페이지 보시면 이 면접 참여자들의 진술 내용을, 구술 내용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면접을 한 분들 중에서는 26페이지, 27페이지 보시면 2분 정도가 이미 인천공항을 떠난 상태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은 2월에 권고사직을 수용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여름쯤 되면 적어도 예전에 사드라던가 이런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메르스라던가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 복직이 될 것으로 사측도 얘기하고 본인도 기대를 했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수용했는데 정작 이제 그 원청업체가 일방적으로 4월에 이제 그 계약을 해지를 한 거죠. 그래서 부서 자체가 거의 사라지는 수화물 서비스를 하는 부서 자체가 사라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 세금 환급 업무를 하는 이분은 정확하게 파견 계약직으로 1년 계약이 되어 있었던 분인데 결국은 이제 그 계약 종료가 되면 자동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무급휴직을 거의 한 달을 내내 무급휴직을 한다던가 한 달에 뭐 몇 차밖에 출근을 안 하던가 이런 상태로 몇 달을 버틴 그런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이 저희 면접 참여자 중에서는 인천공항을 떠난 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분들도 거의 이제 뭐 힘든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뭐 대한항공이 이제 아시아나를 인수를 해서 뭐 이게 맞느니 틀리니 이런 논란이 또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내식 케이터링이라던가 또 그 다음에 그 수화물 서비스죠. 진작에 이제 자회사들을 매각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일방적으로 또 이제 그 파견업체나 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카트 운반과 면세점 판매직을 제외하고 모든 사례에서 권고사직과 희망퇴직이 발생하였고 기내식 케이터링 노동자는 이제 70%가 감소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삭감이 대부분 됐는데 카트 운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임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환 대기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2달 무급휴직, 한 달은 일하는 이런 형태로 되고 있고, 그다음에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이분은 이제 야간 업무만 전담을 하기 때문에 300만 원 이상을 받다가 지금 23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심야 수당, 그다음에 연장 수당이 없으면 생활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체 그 물류센터 직원들이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얼마나 퇴직했는지는 알지 못하고 본인이 있는 그 팀은 15명이 한 10명으로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기내식 케이터링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한 뭐 3일 일하고 3일 쉬고 이틀 쉬고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250만 원 월급을 받던 노동자가 100만 원으로 줄었고 이제 210만 원 받던 노동자가 한 100만 원으로 또 줄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100명 넘던 인원이 한 30명으로 줄은 그런 상황이고요. 면접 조사를 해보면은 기내식 케이터링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나가고 이제 회사에서 어떤 종류의 그 얘기가 없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자기들 스스로 이제 협의를 한 겁니다. 청년 내일 채용 공제나 이제 중소기업 청년 대출처럼 지금 이제 회사를 나가면 이제 개인적으로 타격이 큰 이제 기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런 노동자들 중심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환 대기실에 있는 분은 2달 무급휴직하고 한 달 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뭐 어떻게 생활하시니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다들 지출을 최소화해서 이제 살고 있다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무급휴직에 대한 지원이 이제 우리 그 노동자들 중에서 처음에 4월에 인천에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인천에서 지급하는 건 받았는데 왜냐면은 인천에서 일하는 게 확실하면 그 당시 이제 민주노총 인천본부나 공공운수노조에서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게 확실하면 이제 간접고용 노동자든 직접고용 노동자든 지원을 하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게 수용이 됐는데 지자체에서 지원을 할 경우에 문제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인천에서 거주해야만 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일을 하고도 서울이 거주지라던가 이런 경우도 지원 대상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자 그리고 또 중앙정부는 산업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공기 취급업이 아닌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면접조사에는 그 두 군데로 적어도 인천에 여기 거주한 분지가 인천인 곳이 꽤 있었는데 중앙정부의 지원을 전혀 못 받은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민영기 노무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노동자들이 실제로 일하는 산업, 실제로 일하는 업종, 그리고 실제로 일하는 지역
중심으로 이제 그 지원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나 이제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환자가 이제 뭐 이미 또 한 380명이 넘고 오늘 발표된 걸 보면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번 겨울이 참으로 이제 참담한 겨울이 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항공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런 일 인천공항에서 더더욱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론에서 다룬 것은 인천 지역 상황이 궁금해서 그냥 제가 통계 분석을 해본 건데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를 2019년 4월과 코로나 이전이죠. 2020년 4월 코로나가 이제 한참 진행이 될 때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인천에서 거주하는 취업자 수는 158만 명에서 154만 명으로 줄어들고 3만 7천 명 정도 줄어들고 임금 노동자 수도 이제 그만큼 또 줄어들었는데 놀랍게도 인력 파견업이 속한 업종은 노동자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게 보통 사업 지원 서비스업인데 2019년 4월에는 3만 6천 명, 임금 노동자가 이제 그 6만 3천 명에서 7만 7천 명으로 1만 4천 명이 늘어나는데 물론 그 중에서 정규직은 1,000명 늘어났을 뿐이고 비정규직이 그 와중에 또 1만 3천 명이 늘어났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코로나 위기에 오히려 또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는 그리고 특히 또 인력 파견업이 속한 업종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경은 박사님께서 그 실제로 면접자들을 조사하면서 면접자들이 겪었던 그런 임금 삭감이나 연차 강요와 같은 근로 조건이 그 저하되는 것 그리고 이제 행정사 그리고 이제 법적인 그런 한계로 인해서 그 노동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더욱더 보호받지 못하고 내몰리는 상황에 모인다는 그런 현실을 잘 문서에 담아주셨고요. 아울러 보론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 노동권에 더 부담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 불안정 고용 노동자들의 고용, 파견 노동자들의 고용이 더 증가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이제 실제로 인천공항에 재직하셨던 노동자분께서 그 당시 코로나를 겪으면서 경험하셨던 바를 증언해주는 영상을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면접 대상자들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면접 대상자들 분들께서 인천공항에 이미 그 코로나 와중에서도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셨고 그리고 퇴사를 했지만 향후 다시 공항에서 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접 자체 대상으로서 응하시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우신 애로사항이 있으셨는데요.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는 와중에서도 용기를 내서 본인의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고자 마음을 내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잠깐 네네네. 지금 이렇게 진행하시겠어요? 지금 이 상태로 진행하는 거예요? 네네. 네. 좀 끊기긴 하는데 전등을 좀 꺼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전등을 좀 꺼주세요. 네네네. 그냥 목소리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네. 방금처럼 해주시면 네,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로 약간 이제 딜레이가 있기는 한데요. 네. 네. 지금 말씀해 보시겠어요?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드립니다. 네네. 네, 잘 들리세요? 네네. 네, 아무래도 제보의 특성상 이제 얼굴이 공개되는 것이 조금 곤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제보자분께서 전달해 주신 말씀을 잠깐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하신 거 말씀해 주시면 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들립니다. 예, 오늘 이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인천공항에서 약 10년 가까이 지상직 서비스 쪽으로 일을 했었고요. 뭐 다 아시는 이제 대한항공사 쪽 지상직 서비스 쪽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항공사에서 하청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했던 업체에서 저는 일을 했었고요. 중간에 한 번 정도 또 업체가 바뀌기도 했었습니다. 외국의 용역 업체로요. 저희는 이제 처음에 일을 할 때 그래도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면은 그래도 뭐 지금 환경은 이렇지만 그래도 결국은 이제 그런 대형 항공사들처럼 그렇게 복지도 그렇고 이제 정말 그런 말들을 믿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혀 변화는 없었고요.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불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뭐 회사를 그만둔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한 달 전에 항상 통보를 하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바로 닥쳐버리니까 바로 그런 사전 예고도 없이 무급휴직이라든지 아니면은 거의 퇴직을 얘기를 했었고요. 물론 이제 상황이 언제든 좋아지면 이제 복직은 해준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태로 볼 때 이제 거의 복직은 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이런 상황이 터져서 여객 수가 감소하고 항공기 편수들도 줄어버리니까 바로 구조조정을 시작한 게 저희와 같은 업체들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항공사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정부에서 직접 그래도 막 처음에 이제 지금 어쩔 수 없이 무급을 들어가야겠지만은 그래도 그 전에 이제 고용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게 아시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런 데서 제외가 되었었고요. 예, 뭐 물론 이제 그런 전문 업체들은 나중에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대형 항공사라든지 이런 데에 비해서 저희 하청업 저희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써 드리는 부분이란 이런 부분들은 정말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정말 좀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정부가 좀 배려를 해 주었으면 하고요. 저희도 이제 같은 공항을 위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제 승객을 위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하는 이런 노동자들인데 저희에 대한 입장들도 한번 그냥 소모품처럼 취급을 한 것이 한 번 정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나 항공사들 쪽은 저희 업체를 너무 좀 그냥 소모품처럼 정말 취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제 정말 어떤 경우는 그냥 이제 정말 업체 그냥 있다가 그 부서가 이제 수익이 없으니까 그런 부서들을 그냥 다른 업체에 팔아넘겨 버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제 정말 계약을 해지해 버리기도 하고요. 정말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가 어려울 때 가장 취약한 어떤 맹점이 돼서 정리될 수밖에 없었고 또 인간으로서 그리고 노동자로서 배려받지 못했던 그런 그 가슴 아픈 경험에 대해서 공유를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발표의 순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